포물선 운동 영상 시작합니다.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 운동과 비스듬히 던진 물체 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지금 빨간색 공은 가만히 놓은 물체 운동이고, 파란색 공은 처음에 V0라고 하는 속도로 수평 방향으로 던진 그러한 상태의 두 물체 운동을 동시에 한번 분석을 해보는데요. 왼쪽으로 빛을 비췄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빛을 비췄을 때 위쪽의 스크린에 만들어지는 그림자는 이렇게 두 개 공의 운동의 그림자가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빛을 비춰서 바닥면에 만들어내는 그림자는 바로 파란색 공의 그림자를 살펴보면 이런 그림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파란색 공의 운동을 따져 볼 건데요. 파란색 공의 운동은 수평 방향으로는 그림자를 분석해 보니까 일정한 간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연직 방향으로는 가만히 놓은 물체의 운동과 동일한 운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란 공의 운동은 수평 방향의 등속도 운동과 연직 방향의 등가속도 운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죠. 내가 이 상태의 속도, 이 상황을 일반, 그러니까 어느 임의의 순간이라고 보고요. 이때의 속도를 V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X축 방향의 속도는 처음 주어진 속도 그대로, 그 다음에 Y축 방향의 속도는 바로 중력에 의한 중력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GT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물체 임의의 순간 속도는 바로 V0의 제곱에다가 GT의 제곱을 더한 후 제곱근을 씌워주면 임의의 속도가 될 것이고요. 이 공의 출발점부터 변이 X 변이가 되겠고, 출발점에서부터 높이죠. 요거를 Y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 X는 일정한 속도로 T시간 동안 이동했고, Y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니까 2분의 1 GT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 식에서 T는 V0분의 X로 바꿀 수가 있고요. 요 값을 T 대신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식을 얻게 되느냐 하면 2V0의 제곱 분의 G의 X제곱, 요 식을 얻게 되거든요. Y가 X에 관한 2차 함수로 표현되므로 이 파란 공의 운동은 바로 포물선 운동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스듬한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지금 빨간 공이 이 방향으로 V0라는 초속도로 운동을 시작했다고 할게요. 지면과 이루는 각도가 세타이고, 이 공의 운동이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내가 이 순간에 속도를 V라고 하고 이 순간을 임의의 순간이라고 보면 이제 일반화 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 이 물체의 운동은 우리 벡터의 분해에서 본 것처럼 V0라고 하는 초속도를 X축 성분 속도와 Y축 성분 속도로 나눌 수가 있고요. X축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고, Y축 방향으로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중력 가속도에 의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위쪽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과 동일한 운동이 연직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것은 앞선 내용에서도 확인했으니까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X축 방향의 성분 속도는 V0 코사인 세타 그리고 V0 코사인 세타 V0 코사인 세타로 모두 동일하게 됩니다. 왜?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니까. 자, Y축 방향, 즉 연직 방향으로는 V0 사인 세타인데 이때 연직 방향으로의 속도는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가 되겠죠. 그쵸? 자, 이 상태에서 V는 우리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V는 루트 V0 코사인 세타의 제곱과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 요 값의 제곱을 더해서 제곱근을 취하면 임의 속도 V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임의의 순간 이 물체의 운동에서 수평 방향으로는 X만큼 변이를 갖게 되고 연직 방향으로는 바로 여기 Y만큼 변이를 갖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자, 이번에는 임의의 순간의 공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자, 임의의 순간 X축의 변이는 X라고 하고요. Y축의 변이는 Y라고 하는데 이 물체가 처음에 X축 방향으로는 V0 코사인 세타라고 했었죠. 등속도 운동이니까 X는 V0 코사인 세타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되겠고 Y축 방향으로는 V0 사인 세타라고 해서 초속도가 V0 사인 세타고 가속도는 마이너스 G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Y는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1번식과 2번식 중 1번식에서 T에 관하여 정리를 해보면 V0 코사인 세타 분의 X가 되고요. 이것을 2번식에다가 T에다 2번식의 T에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떤 식을 얻을 수 있냐면 탄젠트 세타 X 마이너스 2V0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G X제곱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 식은 Y가 X에 관한 2차 함수로 표현되므로 이 빨간 공 역시 포물선 운동을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어디까지 높이 올라가는지, 그 다음에 최고점에 몇 초 후에 도달하게 되는지,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 거리를 만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물체가 처음 시작했을 때 V0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일정한 속도, 등속도 운동을 수평 방향으로 한다고 했고요. 연직 방향으로는 V0 사인 세타라는 처속도로 중력 가속도에 의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연직 위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에서 지금 최고점 도달 시간은 G분의 V0라는 식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G분의 V0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최고 높이는 2G분의 V0 제곱이니까 V0 사인 세타의 제곱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수평 도달 거리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수평 도달 거리라고 하는 것은 V0 코사인 세타라는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최고점 도달 시간의 2배만큼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만큼 수평 도달 거리를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래서 V0 코사인 세타 그리고 2배의 G분의 V0 사인 세타. 자, 요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G분의 V0 제곱 그리고 사인 2세타로 정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V0라고 하는 속도로 지면과 세타의 방향을 이루면서 비스듬히 던지는 물체는 수평 도달 거리를 G분의 V0 제곱 사인 2세타만큼 만들게 되고요. 이때 가장 멀리 도달하기 위해서 사인 2세타가 1 되면 최대값이니까 세타가 45도일 때 가장 멀리 이동하게 된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포물선 운동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